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식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식기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느냐? 자, 형태 개념의 습득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단계에서는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 이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해요. 명확하진 않죠. 그러나 관심이 매우 상승돼서 그런 주변을 바라보고 뭔가를 자기가 그리려고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비슷해 보이지 않으나 본인은 굉장히 똑같다고 표현한다거나 이게 이거야 막 이렇게 연결짓기 어려운 어떤 그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책상을 그렸는데 전혀 책상 같지 않은 물건을 그려놓고 책상이야 하면서 혼자 뿌듯해 한다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책상처럼 그릴까라는 관심으로 좀 더 정교해지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그리기 주제가 나타나는 시기. 왜 반복적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인물이나 사물에 관심이 갖게 되고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어. 좀 더 비슷하게 하고 싶어. 이미 시각과 어떤 촉각의 협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 그림을 내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봤던 거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인지가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더 비슷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이 시기에 그 정상적 자폐기라고 해서 정말 약간 걱정이 될 만큼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도출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세요.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기라는 것도 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계속 반복하는 이미지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사물에 대한 감각과 지각이 발달하게 된다. 마찬가지죠. 관심을 갖고 그걸 계속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감각들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관심이 돼서 자꾸 그리다 보니까 이런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발달을,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신다면 훨씬 그 사물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우뇌의 기능이 창의성이 발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를 못해, 이만큼을 못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아라는 걱정보다 먼저 그런 표현들을 조금 즐겁게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 미술치료 장면에서 이런 이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냥 미술 발달이 좀 늦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회복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렇게 좀 많은 기회를 제시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도식기 보시면 기저선, 겹쳐 그리기, 전개도식 표현, 투시 그림 등의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기저선 뭔지 아시죠? 기저선이라는 건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거, 뭔가 중심에 선을 쫙 긋고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 지평선과 수평선의 그림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줄을 하나 그어서 그걸로 위와 아래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인지 기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저선이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겹쳐 그리는 거. 이전에는 겹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겹쳐지는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 명확하게 이 중첩이라고 하죠. 뒤와 앞 그리고 원근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이후의 과정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개도식 표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펼쳐놓은 전개도, 그야말로 무슨 설계도를 그린 것처럼
집을 그렸을 때 정면만 그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투시 그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집을 정면을 막 안에를 본 것처럼 안에 있는 가구나 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집의 옆모습을 이렇게 펼쳐서 전개도처럼 그린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전개도식 표현 또 투시기는 이렇게 안에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탄광이라는 그 그림인데 보시면 위에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그 땅 위에서 산 위에서 이렇게 뭐 집이나 이런 것도 표현했지만 그 땅 아래 속에 있는 이제 케아하는 어떤 그 석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또 똑같이 보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들은 이렇게 보면 정말 뭔가 투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뭔가를 봤을 때 저 안에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어?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뭐 이런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들이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질문하는 거 힘들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계, 도식기 그 형태 개념의 습득을 하는 이 단계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과 색의 관계를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단계. 그래서 반복적인 색의 도식 과정은 자기 확신의 경험을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 이제 색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좀 강한 걸로 예를 들자면 피 빨간색 어쩌다가 다쳤어 아우 아파 해서 봤는데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아 피는 빨간색이구나 막 어딘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누가 나 피 났어 피는 빨간색이야 이런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색과 그 대상과의 어떤 관계와 그거에 따른 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확신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듣다 보면 왜 미술 발달 단계가 그 인지 발달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으시면서 막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죠? 정말 인지적인 발달 단계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래서 인지적인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미술 표현으로 그림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느껴지실 거라 믿으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식기에서의 주제는 이제 활동, 장소, 친구나 가족 이런 개념들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시기들이죠. 구체화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색과 형태의 도식을 발달시킬 수 있거나 또 이제는 약간 그 다음 단계까지도 연결이 돼요. 뭐냐면 꿈과 환상의 세계 이런 정서적인 표현을 조금씩 해보려고 꿈틀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정서적인 것,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거, 내가 어제 꿈에서 봤던 거, 아니면 엄마한테 혼났을 때 내 마음, 내 감정, 난 이런 모양이었어, 나 어제 이렇게 화난 모양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표현들을 시작하는 시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기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시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도식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재료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이제 뭐 그 전도식기까지는 제가 이제 재료를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도식기에서는 맞아요. 물론 도식기에서도 다양한 재료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겠죠. 창의적인 표현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 재료가 있어요. 어떤 재료냐? 바로 물감이에요. 꼭 물감만은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조화되지 않은 재료의 사용에 조금 조심스러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화 뭐 이후에 또 우리 다른 차시에서 다른 수업에서 재료 설명을 할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닌 그런 재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물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연필과 물감을 비교해보세요. 연필은 구조화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 재료 자체가 흐르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요. 물감은 재료 자체의 변형이 굉장히 큰,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재료죠. 연필은 검정색만 나와요. 그런데 물감은 정말 다양한 색이 나오고 그 다양한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어느 뭐 붓으로 칠하고 손으로 칠하고 정말 너무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 그런 재료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물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도식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재료 그런 의미에서 물감 왜냐? 이 시기에 물감의 사용은 우연의 효과로 인한 좌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용이나 색연필 등의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물감은 난화기 때부터 그러면은 이전 시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충분히 언제든지 계속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도식기에도 물감 사용을 하지 마라, 물감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조금 더 명확하게 재료를 좀 제시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일반 발달을 하는 아동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술치료나 미술심리상담 현장에서는 사실은 장애 아동들 만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조금 성급하게, 급하게 물감이나 붓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감이라는 재료가 흐물흐물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좀 적합할 정도로 형태를 표현한다라는 게 연필이나 색연필보다 조금 더 불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채워넣는 어떤 그런 작업, 이게 어느 정도 하고 이걸로 막 채워야 되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는 걸 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어떤 부담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과의 그 미술 작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과의 그 작업에서는 이런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특히 이 도식기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절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막 정말 현실적인 표현과 내 감정의 표현, 상상적인 표현들이 막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꿈에서 나타난 걸 그리고 싶은데 형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그런데 물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그게 무슨 모양이야? 무슨 모양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정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약간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유념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드디어 이제 넘어왔어요. 도식이 넘어가서 이제 또래 집단기라고 명칭을 하는 시기인데, 이제 이 시기는 한 9살에서 한 11살, 이렇게 초등학교 후반,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 이제 사실 표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임을 여기는 것.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스스로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스스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정교해지죠. 그림이 정교해지고 그다음에 공간, 자연스러움, 이렇게 어떤 멋진 색,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 조금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시기. 그러면 이전의 시기엔 아름답지
그렇게 꽈서 듣지 마시고 이제 뭔가 형태와 색들이 조금 더 조화롭게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고요. 요때부터 이제 원근법, 중첩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또 다시 그 발달 단계, 그림의 발달 말고 인지적 발달 단계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근법, 중첩, 겹치는 표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다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명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조금 색이나 표현들이 제대로 좀 나타나는구나 라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선이 아니라 이제 색에도, 색깔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조화를 이루다 보니 이제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지는 어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파스텔, 물감 이런 혼합 재료 또 약간 구조화되지 않은 조금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재료들이 오히려 이제 창의성을 조금 더 북돋아주는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재료들이 또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창의성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또 이 시기에 창의성을 끌어내야 하니까 이런 재료들을 막 줘야겠다 아닌 거 아시죠?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발달 단계, 미술 발달 단계를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즐겁게 재밌게 어떤 이 과정에 미술이라는 과정, 창작한다는 과정, 표현한다는 과정에 빠져드는 것, 그래서 그 발달 단계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터득해가는 것, 그렇게 되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다음 단계 의사실기라고 하죠. 어쩌면 미술 표현의 마지막 단계, 미술 표현 발달의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단계 이후에는 뭔가 발달이 없어. 그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합리적인 표현 단계, 미술을 이제 합리적으로 어떤 표현을 합리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사춘기 뭐 이런 시기와도 좀 겹치는 이제 청소년기가 사실은 의사실기에 청소년기가 포함되는 그런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객관적인 관찰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 또 정확한 비례, 또 동작 여기에 이제 3차원 3D적인 어떤 공간 표현, 입체 표현이 가능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사실은 이 표현이 사실 요 시기, 요 연령대의 시기에 이 미술 표현이 인지 발달과 어쩌면 더 명확하게,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요 연령대가 됐는데도 어떤 그 발달 단계의 표현들이 지금 말씀드린 뭐 비례나 동작, 공간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림을 못 그린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지하지 못한다. 어떤 그런 그 공간적인 상황, 입체적인 부분 이런 면들을 설명을 해주거나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해주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반면에 미적 영역의 성장과 외부의 기준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개성적인 표현은 감소하고 비판력이 증대하며 감상이나 평가 능력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거죠. 이제 막 내가 표현하는 거 눈으로 보는 이제 그 눈이 높아진다고 하죠. 눈으로는 이제 미적인 감각이나 기준을 알겠는 거예요. 잘 그렸어. 못 그렸어. 저거 멋있어. 별로야. 이런 표현들이, 이런 어떤 감각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나는데, 내 손이 안 따라오는 단계인 거죠. 이때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자칫 표현을 자꾸 놓게 되는
그런 또 뭐랄까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도 보시면 청소년기에서부터 뭔가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재미없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뜬금없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아쉬움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의 교육들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의 눈이 내 눈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더욱 와닿으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들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대신 이제 또 그 안에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바라보고 관찰하고 뭔가 평가하고 감상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또 조금 상승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합리적 표현 단계의 그림들을 보시면, 이 의사실기의 그림들을 보시면 정말 이게 이제 표현의 약간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미술적인 표현이나 창의적인 표현에서 이제 흥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표현들이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 그냥 작은 어떤 그 뭐랄까요, 마음은 저의 어떤 기대는 청소년기에 특히 미술 수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부담스럽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더라도 뭔가 작업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미술반이기 때문에 사실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 미술반 친구들하고 미술반 그 작업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미술반이잖아요. 이건 입시랑은 상관없이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획기적인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되게 좋았던 게 벽화 작업했던 거, 그리고 공동 작업을 했던 거. 굉장히 큰 한쪽 벽에 그 학교에 거의 한쪽 벽을 또 내어주셔서 작은 10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캔버스를 정말 여러 명이 붙여서 하나의 엄청나게 큰 작품을 했던 거, 이런 작업들이 저는 정말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 상황에서는 투덜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 1년 정도의 동아리 활동이 끝날 쯤에 그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림 그리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을 해서 저한테는 되게 뿌듯했던 기억인데, 좀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표현의 시간들이 조금 있다면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를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시기가 이제 이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사실기에 조금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실기에는 이제 주관적 색채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해요. 주관적인 표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각형 표현하는 사람과 비시각형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각형, 내가 본 것을 주제로 삼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각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시각적 표현, 느끼는 내용과 정서를 주요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비시각적 유형의 이제 표현들로 약간 나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구상 표현과 추상 표현을 나뉘어서 표현하게 되는 시기, 요때 이제 그런 나의 관심사가 어느 쪽인지, 나의 표현이 어느 쪽에 더 맞는지가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는 시기, 중요한 시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의사실기 이후에 결정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시기가 거의 미술 발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이 결정기는 창의적 활동의 위기의 시기예요. 정말 이제 완전한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위기감을 경험하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미술 표현에서도 미술 발달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 내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표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창의적 작업을 멈추게도 하는 좀 안타까운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의사실계에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면 이 결정기에서 창의적인 활동이 위기를 겪기보다 조금 나한테 뭔가 정서 표현을 하는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의사실기부터 이 결정기까지는 조금 미술 작업과 친해지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청소년기의 미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맞춰볼까 해요. 자, 청소년기의 미술,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결정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건 청소년기 미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관심과 자기 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위기는 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배출할 수 있는 어떤 배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안으로 계속해서 골마버리거나 자기가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 막아버리거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우울감이나 강박적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이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주체성, 그러니까 자기 표현, 자아 표현에 대한 표출구로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을 표현하도록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앞에서부터 조금 표현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왔어야 자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표현에서 이제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열중할수록 자기 표현의 도구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미술이라는 것이 내가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끊임없이 꾸준히 내 표현을 그림으로 하고 만들기로 하고 어떤 이런 나타나는 표현, 시각적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평가받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심리를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정말 이 시기에 미술이라는 것, 미술 치료라는 것, 이런 모든 이미지 작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표현들이 도움이 될까? 네, 도움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계속 꾸준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 갇히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아파지는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표현의 어떤 돌출구로 이 미술 작업을 사용한다면 미술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서도 자기 표현의 여러 가지 또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이번 시간에 미술 발달에 대해서 긴 여정을 또 같이 해봤고요. 자, 제가 올려놓은 요 글을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같이 저와 함께 따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요 미술 발달 단계를 정리한 로엔펠드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뜻깊었던 구절이었는데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와닿았던 저에게는 그런 구절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중 자신감을 북돋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단지 어린이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 넌 그릴 수 있어. 또는
얼마나 예쁘게 그렸나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린이의 무능함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뿐이다. 어린이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먼저 동일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막 진짜 약간 찌릿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그 구절이에요.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이라는 서적, 유엔펠트의 서적에서 나와 있는 구절인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서적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이 구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기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제시해드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